What's up? 2022 누가 알았겠어 여러모로 비정상인 세상이 올 줄은 하늘로 가고 막을지 싶었지 그런데도 벌써 넘어간 달력이 이제 세계가 되네 이제 new normal 이다 뭐다 여기저기 말들 해도 뭐 이젠 익숙해진 상황 모든 걸 넘어 부디 we no more 다음 학기에는 무대 앞에 내가 서있길 행복을 말해보자 뜬금없지만 나도 뭐 지갑 속에 든 건 없지만 인생이 별거 있어 행복했으면 되지 뭐 근데 그 작은 게 왜 어려운 걸까 내가 배웠던 또 해봤던 늘을 점검해보자 과연 껐던 그리 되었던 모두 의심해보자 성경과 인간이의 이 수업은 끝가리에 마치 빈끝빛 가리네 네 어두움을 가리네 성경과 인간의 원. 자, 성경과 인간이 해 원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합니다. 나는 매 수업마다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걸으면서 하거든. 좀 매 학기 친구들이 되게 좋아해줬던 것 같아. 걸으면서 얘기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친근한 느낌도 들고 너희도 집에 있으면서 바깥에 나가는 기분도 든다고 하더라고. 나는 차성진이라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것부터 먼저 말을 해야지. 내가 수업 때 지금처럼 계속 반말을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사실 되게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선택이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도 많고 교수라고 하지만은 대뜸 반말을 했을 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 충분히. 나는 개인적으로 근데 내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존댓말 하는 거를 되게 잘 못해. 난 좀 싸가지가 없나. 그 존댓말이 만드는 거리감이 되게 싫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수업 때는 계속 반말을 이렇게 사용하게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반말하면 너네가 억울하잖아, 그치? 나만 반말하니까. 그래서 너네도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맨날 나를 소개할 때 성진이 형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물론 이제 어색하지. 그렇게 부르기 쉬운 호칭은 아닌데 내가 너희에게 친근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반말을 쓰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친근하게 부르기 위해서 형이라고 불러도 된다. 무조건 형이라고 불러? 이것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누군가는 되게 쑥스러워서 못할 수 있잖아. 근데 얼마든지 형이라고 해도 되고 그리고 덧붙여서 형이라고만 한다면은 반말해도 돼. 진짜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 나한테. 아이고. 뭐 예를 들면 성진이 형 이번 수업 되게 좋았어. 뭐 이번에 수업 때 나왔던 노래 뭐야? 이런 식으로 나한테 지금도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너희도 만약에 하고 싶은 친구들은 그렇게 반말을 써도 된다는 점. 오빠는 좀 그래. 그치? 여학생이더라도 오빠는 좀 그렇고 그냥 형이 좋지 않을까 싶어. 내 소개 좀 더 하면 앞서 소개했듯이 차성진이라는 사람이고 나도 백석대학교 출신이야. 나는 07학번이었지 07학번. 그렇게 놀래지 마. 그럴 때가 있었단다. 학교 그 구석구석 게시판에 상큼이 07들 모여라 07 새내기 모여라 이럴 때가 있었다고. 아무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좀 더 친근하게 느끼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 단순히 수업 때 만난 학생들 그 이상으로 뭔가 되게 동질감도 느껴지고 내가 추억을 쌓았던 그 장소에서 너희가 지금 추억을 쌓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단순히 제자 그 이상의 느낌이 좀 나한테 오는 것 같아. 그리고 나이는 34살이고 가족은 아내랑 애기 둘이 있어. 첫째가 노을이 7살, 둘째가 새벽이 4살. 아들, 딸 이렇게 되어 있고 아마 수업 때 중간중간 자주 친구들이 너희한테 인사를 할 거야. 그리고 비행기가 계속 날아다니네. 내 직업은 목사야. 그래서 지금 나는 청주시에 살면서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에서 그 생도들을 가르치는 교육 목사로 여기에 있어. 계속 뒤에 비행기 소리 들리니? 비행기 소리? 여기 비행기 잡히나? 저기 조그맣게 보인다. 여기 보이지? 여기 이거 아마 이 비행기 안에 내가 가르치는 친구들이 타 있을 수도 있어. 아무튼 그래서 공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을 가르치는 목사를 하고 있고, 이번이 내가 4학기째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거야. 나도 맨날 학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번 학기 생각해보니까 4학기째, 학년으로 치면 이제 2학년 말인 거잖아. 이젠 나도 더 이상 초보자가 아니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하긴 나도 꽤 강의 노하우가 생기기도 했고, 아무튼 온 지 2년 된 그런 강사야. 그리고 아마 처음에 랩 영상에 나왔을 텐데 참 웃기는 게 누구도 나한테 그걸 시키지 않았어, 랩을 하라고. 그냥 내가 너랑 어떻게 하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내가 온 첫 학기에 랩으로 딱 수업을 열었고, 그렇게 한 학기 했다 보니까 좀 매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내가 재밌어서 하고 있는 것 같아. 사심을 채우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도 랩을 쓰고 찍고 하는 과정이 너무 재밌더라고. 특히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일본에 계신 힙합 프로듀서가 거기 또 참여해 주셔가지고 일이 많이 커지게 됐지. 나는 앞으로 내가 여기를 은퇴할 때까지 몇 개의 랩을 더 쓰게 될지 나도 궁금하게 되네. 그리고 혹시 지난 학기에 이 수업을 들은 친구 있다면 굉장히 큰 차이를 발견했을 텐데, 내 머리가 많이 짧아졌지. 물론 지난 학기 말에 자르긴 했지만 내가 지난 새 학기 동안 머리를 한 번도 안 자르고 1년 반 동안 길렀다가 지난 학기 말에 잘랐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쉬워. 난 긴 머리가 되게 재밌더라고. 잘 어울린다 그건 모르겠는데 긴 머리가 난 더 좋더라고. 그래서 다시 머리를 기를 거야. 그래서 아마 이번 학기 끝날 쯤에는 뭐 아주 길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덥수룩하게 자라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그 얘기 안 했다. 우리 아내도 우리 학교 출신이야. 나랑 같은 학번, 07학번이고 사회복지학부. 우리는 CC였지. 너희 중에 CC, 요새는 코로나라 CC가 거의 없나?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꼭 CC라고 헤어지는 건 아니니까 좋은 결말로 우리처럼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랄게.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 대한 얘기 좀 하면은, 사실은 이 수업이 가르치기 굉장히 부담되는 수업이야. 뭐 때문이냐면은 너희가 듣고 싶어서 듣는 수업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강의에 내 시간과 학점을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학교에 들어온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야. 근데 학교 방침상 너희가 억지로 강제로 들어야 되는 수업인 거지. 그래서 아마 이 수업이 막 그렇게 기다려진 사람은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게 너무 이해가 가고, 그래서 너희가 이 수업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좋겠어. 그냥 정말 유튜브 듣듯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이면 좋겠고, 그냥 누워서 자기 전에 침대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뭔지 알지? 옆으로 눕고 핸드폰 옆으로 눕혀서 그렇게 보는 그런 느낌의 수업을 만들고 싶고, 사실은 그래서 너네를 계속 재밌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오리엔테이션도 막 랩도 하고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도 되게 짧을 거야. 25분이 될 거거든. 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원래 정규 수업 시간은 50분이야. 근데 선택할 수 있어. 교육부 지침으로 50분 풀로 수업을 할지 아니면 25분을 내고 과제를 할지.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매 수업 끝나고 노트라는 과제가 있거든. 그거 굉장히 쉬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랑 결합해서 수업을 이제 25분만 딱 하려고 해. 너희가 정말로 긴 시간 안 쓰고 오히려 남은 시간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같은 취지로 교재도 전혀 안 쓸 거야. 사지마, 진짜 사지마. 교재 얘기하면 할 말 많지. 나도 학교 다닐 때 매 학기 교재 값이 거의 뭐 몇십만 원씩 들어갔으니까. 근데 참 뭐 너희 대부분 다 그렇겠지만은 부모님 돈으로 학교를 다니는 거잖아. 그 와중에 뭐 학교 등록금 달라 그래, 자취한다고 방세 달라 그래, 용돈 달라 그래, 그 와중에 교재값까지 달라 그래. 이게 참 나도 되게 비참했던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나라도 좀 그런 부담을 너희한테 주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아무튼 이 수업은 교재가 없어. 자, 근데 그렇다고 이 수업이 그러면 되게 헐렁헐렁한 그런 수업이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 그러니까 나는 이 수업을 통해서 분명히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든. 그리고 나는 너희가 그 얘기를 인생에서 반드시 한 번쯤 들어봐야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 얘기를 막 무턱대고 하나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지옥 가, 막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성경이 어쩌고 하나님 어쩌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 일단은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사는 거 어떻니? 이런 문제 있지 않니? 이런 건 어때? 그래서 성경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희의 삶을 두고 한번 얘기할 거야. 왜냐면 너희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뭐야?
누가 카페트를 터신 소리였어. 처음에 총소리인 줄 알고. 그러니까 물론 결론적으로는 기독교 이야기를 할 거는 맞지만 뭐 성경이니까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 너희들도 동의할 수 있는 전제에서 출발을 해보고 싶어. 그래서 막상 수업을 들으면은 한동안 이게 기독교 수업이라고 그냥 사는 얘기 하는데 이렇게 들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가장 기독교스럽지 않은 수업이 될 거야.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어느 수업보다 가장 기독교를 잘 설명하는 수업이 될 거야. 그래서 막 너희의 사상을 바꾸고 너희한테 종교를 강요하고 생각을 바꾸고 막 그런 수업이 아니라 이 얘기 내가 한 번쯤 들어볼 필요는 있었겠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네.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 이거 비행기 좀만 지나간 다음에 해야 되겠다. 미사일 한번 쏴주세요. 그리고 이번 학기는 전면 사이버로 진행이 될 거라서 내가 학교 갈 일이 한 번도 없을 것 같아. 근데 혹시 몰라, 가끔씩 학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어쩌다 학교를 가게 되면 너희한테 뭐 깜짝 번개 같은 거 해볼게. 예를 들면 내가 밥 사줄 테니까 같이 밥 먹을 사람 뭐 이렇게 해서 가끔씩 모일 수는 있겠지만 정규 수업은 모두 사이버로 진행한다는 점,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전혀 바뀌지 않을 거야. 그래서 좀 학교가 궁금하긴 하다. 이번 학기에 대면이 좀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거든. 그 대학교의 봄, 신입생들 막 들어와서 어리버리하고 막 그런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그 특유의 진짜 분위기가 있어. 그러니까 20학번, 21학번들이 그걸 좀 풍성하게 못 누려서 되게 안타깝긴 한데 진짜 그 재밌는 분위기가 있거든. 그래서 만약에 요새 그때 참 나도 떠올려보면은 되게 아무것도 몰랐지. 멍하고 뭐지? 나만 혼자인 것 같고 친구 아무도 없고 밥도 자꾸 혼자 먹고 그랬는데도 그때 분위기를 떠올리면 되게 몽글몽글하고 좋았던 기억이 나. 그래서 학교를 가는 친구들은 그 기분을 최대한 마음껏 만끽하면 좋겠어.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수업 그 평가라든가 과제 그런 거 아마 궁금할 거야. 자, 그런 건 중요한 얘기들이니까 그거는 실내에 이동해서 얘기를 계속 하는 걸로 할게. 아이고, 우리 잠깐 걷는 사이에 벌써 엄청 어두워졌다, 그치? 자, 사무실로 이동! 자, 지금부터는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실내로 옮겼어. 여기는 내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이야. 그리고 여기서 모든 수업이 이루어질 계획이야. 자, 한번 가볼까? 자, 일단 모든 학생들 반드시 밴드에 가입을 해줘야 돼. 내가 백석통을 통해서 밴드 가입 링크를 보냈을 거야. 그래서 만약에 아직 가입하지 못한 친구들 이 수업을 마친 다음에 바로 밴드에 가입을 해야 돼. 왜냐면 뭐 이따가 노트 과제 설명할 때도 얘기하겠지만은 매주 밴드를 활용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 사실은 굳이 이 어플을 깔게 하고 또 귀찮게 알림을 받게 하고 그게 좀 힘들 수 있는데 사실 밴드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떠올려 봤는데 사실 잘 없더라고. 왜냐면 너희들 과제를 할 때 글을 올리고 댓글 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봤는데 서버가 안정적이면서 그런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게 밴드 말고 사실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불편하겠지만 이 밴드 가입을 좀 필수로 해줘야 돼. 그거 좀 내가 부탁을 할게. 그리고 밴드에 이제 카톡 수다방이 열려 있을 거야. 이거는 별거 아니야. 그냥 노는 방. 그냥 수업 같이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아니면 나랑 농담 따먹기도 하고 나도 그런 취지로 그 방에서 놀 거야. 그래서 가끔 뭐 내 일상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재밌는 걸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가끔 뭐 롤 같이 할 사람에서 롤 한 판 하기도 하고 좀 학기 때마다 그렇게 했었거든. 그런데 뭐 그 방에 들어온다고 해서 뭐 다른 정규 수업 때 하지 않은 공지를 거기다 한다든가 아니면 뭐 시험 힌트를 준다든가 그런 일은 절대 없으니까 그냥 놀고 싶은 사람만 그 방에 와서 같이 어울리고 교제를 하면 돼. 그리고 수업 업로드는 매주 토요일 날 이루어질 거야. 이번에 시스템이 많이 불안정했지. 그래서 나도 아예 업로드 날짜를 그냥 변경을 했어. 그래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 그 수업이 업로드 되도록 바꿨으니까 토요일 날 수업을 들으면 되고 그리고 사이버 캠퍼스 보면 알겠지만 수업을 인정하는 기간이 7일이야. 그러니까 토요일 날 내가 수업을 업로드하면은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수업을 들어야지만 출석으로 인정이 되는 거지. 2, 3학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특히 1학년도 주의할 점이 자기가 수업을 들은 다음에 그 수업 분이 제대로 그래프가 올라갔나 꼭 확인을 해야 돼. 왜냐면 이건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게 전산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다 보니까 내가 임의로 출석 체크 변경 이게 불가능해. 그러니까 본인이 수업을 잘 듣고 꼭 제대로 출석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 수업은 총 4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거야. 출석, 그 다음에
노트, 이거는 뭐냐면 매주 제출하는 노트야. 수업이 끝나고 간략하게.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과제. 기말고사 대신에 기말과제로 대체하는 거야.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너희의 성적을 평가를 하게 될 거야. 자, 근데 여기 이 중간고사나 기말과제 같은 경우는 내가 변별력을 크게 두지 않아. 왜냐면 나중에 알겠지만 글을 써서 내는 거거든. 근데 알겠지만 글이란 게 정말 또렷하게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못했고 이게 약간 희미할 때가 많잖아. 그래가지고 중간고사와 기말과제의 변별력을 높이 두진 않았어. 대신에 노트에다가 높은 변별력을 두었어. 여기는 내가 조금 더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줄게. 이 노트는 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수업이 끝나고 매주 제출하는 거야. 자, 그러면 총 15번 제출하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그 노트의 내용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게 아니라 노트를 제출하기만 하면 돼. 제출하면 기본 점수가 갈 거고 뭐 더 잘 쓴다고 더 주지도 좀 못 쓴다고 덜 주지도 않을 거야. 제출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한 번이라도 어기는 순간 좀 점수 페널티가 클 거야. 왜냐면 그건 변별력이 있으니까. 내고 안 내고는 뚜렷한 변별력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걸 활용하는 게 조금 더 공정할 것 같아 가지고 노트를 정말 잘 내야 된다. 물론 그렇다고 중간고사나 기말과제를 안 내면은 안 된다 라는 점. 자, 지금부터 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출석은 어떻게 하느냐? 뭐 다들 알고 있을 거야. 모든 수업이 공통이니까 5회 결석은 F야. 5번 빠지게 되면은 전산상으로 성적 입력이 불가능하게 돼. 그러니까 절대 5번 결석하면 안 됩니다. 2회 지각은 1회 결석. 사이버 캠퍼스 같은 경우는 지각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기간을 넘겨서 듣거나 아니면은 제 시간을 덜 듣거나 이러면 지각이 되어버리지. 그래서 꼭 지각하지 말고 온전하게 시간을 꼭 채워서 아까 말했지만 수업 다 듣고 나서 내가 그 들었던 분이 그래프를 꽉 채웠는지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출석 기간은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아까 얘기한 거지. 수업이 토요일에 업로드가 되니까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총 7일 동안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자, 그 다음 노트 얘기해 볼게. 이게 조금 어려운 거니까 잘 들어야 돼. 자, 내가 매 수업을 업로드 할 때마다 동시에 밴드에 글을 이렇게 올릴 거야. 예를 들면은 9주차 강의를 업로드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9주차 강의 영상 링크가 있고 동시에 9주차 노트가 보이지. 이런 식으로 내가 노트 링크를 올릴 거야. 그러면 그 링크를 클릭하면은 질문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달아주면 돼. 질문은 어떤 거냐면 그냥 그런 거야. 뭐 이 수업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뭐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너희들 생각을 자유롭게 적으면 돼. 이게 바로 노트야. 그래서 이 노트도 역시 수업 출석하는 인정과 마찬가지로 금요일까지 제출해야 돼. 금요일이 넘어가면 노트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이건 전산상의 기록이 남는 거기 때문에 진짜 그런 거 하면 안 돼. 뭐 제출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꺼져가지고 뭐 전기가 어떻게 돼서 아파가지고 그거를 받아주기가 진짜 어려워. 그치? 왜냐면 그걸 받아주면은 나는 그 사람에게는 좋은 교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수업 전체의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고 수업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공정성의 원리를 깨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어.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급적 좀 일찍 내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야? 좀 미리미리 내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 되어서 내려고 하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막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하니까 반드시 미리미리 제출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자,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 이게 내가 제출했는데 잠깐만 제출이 정상적으로 됐나 안 됐나 헷갈릴 수도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수요일쯤에 제출 확인을 올려줘. 밴드에다가. 그래서 내가 밴드에다가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보는 것처럼 노트 제출자 현황 해가지고 노트 제출한 사람들의 학번을 쫙 올려줄 거야. 그러면 거기서 확인하면 되겠지. 내 노트가 잘 제출되었구나. 만약에 분명히 제출했다 생각했었는데 안 되어 있으면은 한 번 더 제출하면 되겠지. 자, 그런데 이후에 제출 확인은 따로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수요일날 그 명단 올렸는데 갑자기 목요일날 내놓고서 저 제대로 냈나 안 냈나 확인해 주세요. 그거는 어려워. 왜냐면 그렇게 학생들 한 명 한 명 확인을 내가 일일이 도와주면 나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요일날만 확인을 올린다는 거. 그리고 금요일 되면은 바로 최종 명단이 쾅 업데이트가 될 거야. 그래서 이게 업데이트 돼서 명단이 고정된 다음에는 이제 아예 제출 불가한 거지. 그래서 그 명단 봤는데 만약에 내 학번이 없었다? 그때부터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좀 문제 없이 하려면은 수요일 이전에 제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그러면 내가 이제 확인 여부를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노트 제출 명단 올라온 것 중에서 예를 들면 내 학번은 맞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내가 오타를 냈어. 뭐 2021 1234인데 2021 1235로 잘못 낸 것 같아. 그러면은 이렇게 댓글에다 작성해 주면 돼. 교수님 제 학번이 오타 난 것 같은데 확인 가능할까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면 내가 댓글로 확인해서 수정해 줄 거야. 이거는 언제든지 가능해.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로 내는 건 안 되지만 이미 낸 거를 학번 오타 났어요, 수정해주세요. 그건 내가 해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도와줄 수 있어.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말 때 이제 채점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제출했는데 명단이 없다? 반드시 확인하고 댓글로 달아줘야 돼. 안 그러면 본인이 불이익을 받으니까. 노트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 줄게. 노트는 가장 높은 점수 비율을 가진 항목이다. 그래서 한 회라도 안 낸다면 좀 많이 힘들어질 거다. 매주 수업이 끝난 후에 답변을 작성하면 되고 내용은 평가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해. 노트를 누가 잘 쓰면 더 좋은 점수 주고 덜 쓰면 안 주고 이러진 않을 거야. 왜냐면은 매주 제출하는 건데 그렇게 경쟁식으로 하면 니네도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러니까 나는 내주는 것만도 고마워. 그러니까 근데 나는 뭐 평가 상관없이 너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 아니면 나한테 이런 얘기 전달하고 싶다. 그렇다면 길게 써도 괜찮겠지. 하지만 뭐 늘 얘기하지만 그것이 뭐 성적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하나씩 퀴즈가 포함되어 있어. 이거는 뭐냐면은 수업을 안 듣고 노트를 작성하는 친구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씩 퀴즈를 넣을 거야. 그래서 이 퀴즈가 틀리게 되면은 그 노트가 인정이 안 돼. 근데 너무 어렵지 않을까? 아니야. 그냥 너무 수업만 들었다면 유치원생도 알 법한 그런 문제를 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 그 다음 학번, 이름, 제출 여부를 정확히. 학번 오타 내지 말고 이름 오타 내면 안 돼. 학번, 이름 웬만하면 오타 나지 않게 본인이 조심조심해서 잘 내야 된다. 왜냐면 마지막에 나도 엑셀식으로 계산하는 거다 보니까 컴퓨터는 그런 실수를 찾아주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로 정확하게 써서 제출을 해야 된다. 자, 상당히 복잡하지. 근데 보통 2, 3주만 하다 보면 적응이 될 거야. 그리고 노트만 복잡하지 나머지 중간고사, 기말 과제는 굉장히 다 쉬운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노트만 조금 신경 써서 잘 해주면 돼. 그러니까 간단해. 오늘 당장 수업 끝나고 밴드에 올라온 그 노트 링크 클릭해서 답안 작성해서 제출하면 끝이야. 이게 끝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다음에 중간고사는 8주차 이루어질 텐데 8주차 당일날 발표를 할 거야. 그래서 8주차 수업을 딱 키면은 그때 알려줄 거니까 뭐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자, 그 다음에 기말 과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출하는 방식인데 10주차쯤에 공지해 줄 거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올리면 된다. 근데 이거는 뭐 노트처럼 복잡하게 하진 않을 거고, 사실은 지난 학기까지는 기말 과제도 좀 복잡했었어. 왜냐면은 익명 제출을 도입했었거든. 그래서 익명으로 제출하기 위해서 그 닉네임하고 뭐 어쩌고 막 했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지난 학기까지만 해도 내가 대면 수업을 중간중간 했거든. 그러면은 대면 수업 때 나와서 내가 얼굴이 익는 친구들이 있잖아. 그럼 솔직히 말하면은 채점할 때 아무래도 내 얼굴에 익은 친구들은 점수를 좀 잘 주고 싶은 마인드가 생기더라고,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닉네임 제출했었지만은 뭐 이번 학기에는 올 사이버로 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친구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제출하면 될 것 같아서 기말 과제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진행이 될 거야.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점수. 자, 나는 분명히 말할게. 나는 이 수업에서 A뿔 아니면 B뿔만 주고 싶어. 난 심지어 A도 안 줘. 그냥 A 줄 것 같으면 A뿔 줘버리지. 그리고 B 안 줘. B 줄 것 같으면 B뿔 줘버리지. 왜냐면은 뭐 처음에도 말했지만 너희가 억지로 듣는 수업인데 솔직히 이 수업 때문에 너희가 막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너희를 막 점수 갖고 막 협박하듯이 하는 것도 난 너무 싫어. 솔직히 말하면 난 이 수업은 성적이 없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냥 일단 최대로 좋은 점수를 주는데, 뭐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A 플러스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학생은 A뿔 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 전체 수업 수강생 중에 40%에게만 줄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부 학생들은 B 플러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자, 근데 수업을 개판으로 듣는 학생들한테까지 다 B뿔을 주는 것은 또 공정성의 원리가 위배되겠지. 자, 그래서 F를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뭐 알겠지만 출석 기준을 미달했거나 노트를 6회 이상 미제출했거나, 그치? 6회 이상. 그 다음에 시험, 과제 둘 중에 하나라도 아예 미제출. 그러니까 제출만 하면 돼. 제출만 하면 되는데 아예 미제출해버리면 난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F를 받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C 플러스를 받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3번 결석하는 경우. 왜냐면은 3번이나 결석한 사람이 내 이야기를 알고 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 그 다음에 노트를 3회 이상 미제출하면 역시 C 플러스. 그 다음에 과제를 지각 제출하면 C 플러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정상적으로 제출만 하면 돼. 근데 지각 제출하면 C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거 얼핏 보면 되게 까다로운 것 같지만 잘 생각하면 진짜 개꿀인 게 뭐냐면은 2번 이하로 결석하고 그 다음에 노트 미제출이 2회 이하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노트 안 빠지고 내고
어떻게 쓰든 간에 그냥 내기만 하고, 그 다음에 과제도 마찬가지야. 그냥 과제랑 시험 제때 내기만 하면 내용이 똥같든 어떻든 무조건 B뿔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매 학기 A뿔, B뿔로만 성적이 끝났던 경우가 꽤 많아. 그러니까 이것들만 지키면 B 플러스를 반드시 보장해 줄 거니까 너희들 모두 최소 B 플러스 이상은 꼭 받아가면 좋겠어. 이쯤 되면은 뭐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다 한 것 같네. 그치? 자, 어떠니?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하지. 생각보다 챙겨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참 최대한 부담을 덜 주고 싶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수업으로 만나는 거다 보니까 또 수업이 되면은 학점도 있게 되고 또 그러려면 공정성의 원리도 중요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힘들게 한 게 있네. 그래도 최대한 즐겁게 수업을 준비해 볼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너희가 그냥 브이로그 본다 아니면 유튜브 본다 라는 느낌처럼, 하지만 그래도 꽤 알찬 내용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나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볼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노트를 보면은 좀 특이한 게 두 가지가 있을 거야. 첫 번째, 사소한 자랑거리. 그건 뭐냐면은 그냥 일주일간 있었던 되게 사소한 자랑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다음 주 수업 시작할 때 그거를 읽어줄 거야.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우리 집 고양이가 새끼 났어요, 아니면 너무 귀여워요, 이런 것도 괜찮고, 혹은 되게 인증샷 보내고 싶은 자랑거리 있으면은 나한테 개인 카톡이나 개인 메시지 아니면 밴드 쪽지 같은 걸로 연락 줘서 사진 보내주면 내가 그 사진도 같이 띄워줄게. 그 다음에 성진이 형한테 주고 싶은 미션은 그런 게 있을 거야. 그건 뭐냐면은 내가 매주 진짜 미션을 하는 거야. 너희가 보낸 미션 중에 직접 추첨을 해가지고 하나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지난 학기에도 했었는데,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그 미션을 적을 때 어떤 나의 존엄성이 너무 상하지 않는 선에서, 가끔 막 삭발하기, 이런 건 좀 그렇잖아, 그치? 심지어 저번에 교문 앞에서 춤추기, 이런 거는 좀, 그치? 그러니까 나의 어떤 신체나 정신에 영구적 손상을 입히지 않고 사회적 어떤 그런 규범을 너무 어기지 않는 선에서 미션을 보내주면은 나도 재밌게 해서 좀 너희하고 소통하는 그런 수업이 되면 좋겠어. 자, 우리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수업으로 만날게. 아유, 늦었다. 나 집에 가야지. 안녕. 아이고, 이게 누구야? 태약이야. 새벽이에요? 숨어 있었어. 새벽에 숨어 있었어. 새벽에는 몇 살이에요? 2살. 2살 아니라니까. 몇 살? 4살. 그렇지, 4살이지. 응. 자, 새벽. 4살. 맞아. 손가락 보여줘. 몇 살? 손가락 보여봐. 몇 살? 2살. 아니, 2살 말고 몇 살이라고 다시? 3살. 아니, 하나 더. 3살 말고? 3살 아니야. 3살 아니야. 그럼 새벽에 몇 살이지? 2살 아니야. 2살 아니야. 그치? 그럼 몇 살이지? 2살 아니고, 3살 아니고, 4살. 4살이야. 4살이죠? 응. 오케이. 자, 세부가, 여기 언니 오빠들한테 인사 안녕. 안녕. 새벽에 뽀. 오케이. 놀이도 형아 누나들한테 인사할래? 네. 어떻게 인사할래? 안녕하세요. 머리는 누가 묶어준 거야? 엄마. 엄마가? 이름이 뭐예요? 참아올. 몇 살이에요? 7살. 7살? 네. 그러면 어느 유치원 다녀요? 병서 유치원. 나설 유치원. 네. 또노는 뭐를 제일 잘해요? 방 먹는 거 제일 잘해요. 뭐라고? 방 먹는 거. 방 뭐라고? 밥. 밥 먹는 거 제일 잘한다고? 응. 그 다음 또 뭐 잘해? 미술하는 것도 재밌지. 미술도 잘하고 또 뭐도 잘해? 어려운 것도 할 수 있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응. 오케이. 이제 또 새로운 형아랑 누나들을 만날 거거든. 응. 나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어? 누나요, 안녕. 마지막 놀이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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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안녕. 안녕.